안녕하십니까. 행복이 먼저다. 오늘은 너무 힘들 때 여행을 떠나세요 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송의 주로 주제들이 보면 행복을 위해서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사람이 우울감에서 우울증으로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그런 쪽의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쭉 하다 보면 참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사실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자본, 그 다음에 어떤 권력, 명예,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 자식의 관계, 남편, 부부의 관계, 뭐 이런 속에서 마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은 아마 모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길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팩터 아닌가 생각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감나무에서 감이 뚝 떨어지거나 어떤 수학 공식처럼 딱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아프지 않으시면 건강하신 거고, 마음이 막 괴롭다, 마음이 지금 너무 아프다,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행복하신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뭐 어떤 뭐 아주 뭐 매직 어떤 그런 것처럼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음에 어떤 상처가 없고 마음에 고통이 없고 마음이 아프지 않고 편안하다, 그러시면 아마 지금 행복하신 겁니다. 행복하신 겁니다. 행복은 가까이에 있다. 근데 그런 행복한 상태를 살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어떤 어려움을 받았을 때,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빨리 극복해내느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 때라든가 뭐 힘들었을 때 그런 뭐 일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정작 우리가 가끔씩 힘들 때 돌파구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그걸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기회나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여행. 여행. 자,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이 본인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내가 여행을 떠난 적이 언제 있는가? 보통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떤 패키지 여행을 가서 뭐 장가게를 구경하고 뭐 앙코르 왓을 구경하고 하롱베이를 보고 일본의 도쿄를 돌아봐야 되고 뭐 이런 쪽에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런 어떤 관광 여행도 있고 효도 관광 여행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행은 일상의 탈출입니다. 일상의 탈출.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공간, 자기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게 뭐 가족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죠. 항상 비슷하게 매일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일탈을 하는 거죠. 일탈. 일탈을 해서 다른 일과 관계없는, 가족과 관계없는, 아들과 딸과 관계없는, 남편과 아내와 관계없는 나만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 그것이 바로 그 현재의 어떤 상황에서의 일탈. 그 일탈은 바로 여행이랑 여행. 여행을 떠나자는.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혹은 너무 힘들 때, 이 힘들 때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마음이 힘들 때가 되겠죠. 이런 마음이 힘들 때는 여행을 떠나시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 힘들 때는 여행이 보약입니다. 보약. 정말 보약 같은 거죠. 자, 힘들 때 육체적으로 어떤 되게 힘들고 아플 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보약을 먹어야 되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기력을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감염이 됐으면 항생제 처방을 하고,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맞아야 되고 등등, 그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듯이 마음이 힘들 때, 마음이 공공하고 힘들 때는 이 여행이 참 보약입니다. 왜 여행이 보약이냐?
하나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왜 여행이 좋은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만은 첫 번째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여행을 자주 해야 되나 그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여행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 봅시다. 집을 가장 좋은 집을 100으로 잡고 가장 흐름한 집을 1로 봅시다. 1과 100의 어떤 스케일이 있어요. 100 정도면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사는 집 뭐 정도 생각해보고 한남동 안지금 뭐 평창동 하여튼 뭐 그 아주 그 엄청나게 좋은 그런 어떤 그 좋은 아파트 혹은 뭐 좋은 집 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어떤 집을 100으로 잡고 가장 그 열악한 곳, 가장 열악한 곳에 어떤 그 사는 분을 1로 잡았을 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10 정도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한 1에서 100에서 한 10이다. 그러면 20이 눈에 보이고 30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10을 완전히 만족하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50에서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1에서 100에서 딱 중간 정도 되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 50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행복할까? 60이 보이고 70이 보입니다. 80을 보면 속이 아픕니다. 90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들 어떻게 저기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70을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80, 90이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끝이 없습니다. 재력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이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싶고 10억을 가지면 50억을 가지고 싶고 5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100억 가진 분들 다들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1000억, 2000억을 갖고 싶어 합니다. 1000억, 2000억 가진 사람은 뭐 마냥 행복할까요? 1조 클럽에 드는 거야. 이렇게 또 달리는 거죠. 명예 한번 볼까요? 명예. 어떤 명예를 가졌던 분이 있는데 그 명예를 가졌던 사람은 또 더 높은 명예를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만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여행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이 호주 여행을 갔어요. 600만 원을 내고 호주 여행을 갔다 왔고 어떤 사람은 50만 원으로 동남아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럼 동남아 여행을 갔다 온 사람이 나는 돈이 없어서 호주 여행 갔는 저 사람이 너무나도 부러워. 나는 동남아밖에 못 갔는데 저 사람은 호주 여행을 갔다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왜냐? 그 여행 자체가 행복하기 때문에. 자, 국내 여행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여행도 뭐 상당히 많죠. 뭐 하루 만에 갔다 오는 여행도 있고 1박 2일 갔다 온 여행도 있고 뭐 혼자 자유여행 갔다 오는 경우도 많고 여행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여행을 가는 자 이제 잠실역에서 출발을 또 많이 하잖아요. 잠실역에서 0박 1일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많이 떠났다 칩시다. 자유여행 가기가 좀 버거울 경우에 뭐 시간도 그렇고 지리도 잘 모를 때 그 여행을 딱 타서 버스를 딱 탄 순간 그 다음에 딱 출발하잖아요. 출발할 때 그 여행 그 출발할 때 그 느낌은 다른 사람이 1000만 원을 내고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뭐 솔택시를 돌고 뭐 오는 여행보다도 뭐 옐로스톤 뭐 쭉 달 도는 어떤 그 코스 뭐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가는 사람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실역에서 0박 1일 아주 싼 가격에 여행을 떠나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돈이 없어서 지금 미국 여행, 호주 여행을 못 가고 이런 걸 가고 있네. 나는 너무 슬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비교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여행 자체는 더 좋은 여행, 더 나쁜 여행이 없다는 거죠. 그 여행 자체가 좋은 거죠. 여행 자체가.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럼 그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고 그보다 더 먹고 싶은 음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집도 마찬가지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나타를 몰고 다니다가 나 정말 그랜저를 타고 싶어. 그랜저를 탔어요. 그랜저 타면 언제 왜 BMW를 타고 싶은 거야?
BMW를 타고 싶고 더 높이고 더 높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만 여행만큼은 여행만큼은 뭐 그렇게 부러워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짧은 여행이든 아무리 가까운 여행이든 여행을 떠나는 것은 마음이 힘들 때 보약입니다. 보약. 왜냐? 그 현재 살고 있는, 현재 만나고 있는, 현재 모두 접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잠깐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힘들 때는 여행이 보약이다. 근데 여행을 쉽게 못 가는 이유들이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하십니다. 왜 여행을 가지 못하시냐라고 얘기해 봤을 때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게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시간이 없다는 정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자금이 없어서 내가 지금 뭐 경제적으로 힘든데 무슨 여유 자금이 있겠냐, 나는 돈이 없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 시간도 있고 뭐 여유 자금도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나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다. 내 지금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고 뭐 여행 갈 그런 뭐 시간의 마음 시간과 뭐 여유는 되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또 하나가 여행을 왜 쉽게 못 가세요라고 물었을 때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해본 적이 없어서 두려운 거예요. 여행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두렵고 어색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아, 정말 나는 정말 자유롭게 정말 단짝과 둘이서 여행을 떠난 적이 없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왜 못 해봤을까요? 시간도 있고 여유자금도 있고 마음도 가고 싶은데 왜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효도한답시고 효도 관광을 보내요. 패키지로 이제 보냈다. 그 가면 이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관광 좋죠. 좋지만 조금 힘드신 분들, 육체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한테는 그런 관광은 엄청나게 힘든 관광이에요. 엄청나게 타이트합니다.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곳, 아, 나 저기 한번 가고 싶다, 요런 곳이 아닌 자식이 자식들끼리 막 정해서 계약을 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힘들어하고 피곤해 하세요. 갔다 와서 막 골병 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일상에서의 일탈도 있지만 본인이 아, 나 저기 한번 가고 싶다라는 곳을 꼭 가셔야 됩니다. 아, 나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 거기 한번 좀 들러보고 싶다. 나 거기 한번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을 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행을 거의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아, 나 정말 호주를 가고 싶어 이런 생각 들 리가 없어요. 여행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나 앙코르와트 가고 싶다 라고 얘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냥 자식들이 패키지를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앙코르와시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 앙코르와트를 가는데 캄보디아의 앙코르와시 있죠. 캄보디아 엄청 열악합니다.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환갑이 넘으신 분들이나 환갑이 가까우신 분들, 저처럼 이제 막 50이 막 넘은 사람들, 뭐 40대 후반도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들, 근데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들인데, 어 앙코르왓 캄보디아의 그 열악한 곳에 앙코르왓을 내가 가고 싶어서 가신 분과 앙코르왓이 어디야? 그 많은 데지? 자식들이 그냥 만들어줬는 계약해서 그냥 갖는 분들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래서 정말 한번 가고 싶었던 아, 나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라고 해서 가신 분들은 그 여행은 보약이 되지만 아,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은 완전히 노동. 근데 왜 왔지? 이런 말을 막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도 자꾸 버릇처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자주 하셔야지 여행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여행할 수 있는 방법, 여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해본 적이 없어서 여행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첫 번째, 국내에 보면, 물론 이게, 그, 뭐, 제 방송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뭐 가까운 뭐 옆에 주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여행 가는 것도 괜찮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시골 도시, 시골 도시를 한번 가보시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드는데 뭐 안동 간고등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 안동에 가서 한번 간고등어 한번 먹어볼까? 뭐 안동, 어 경주, 내가 어렸을 때 한번 그 석가탑, 다보탑 뭐 그다음에 첨성대 봤는데 내가 지금 아직 그 관절이 괜찮을 때 그 불국사 한번 올라가 볼까? 경주 한번 가볼까? 뭐 이런 관광도시, 한국의 유명 관광도시. 경주는 되게 이렇게 볼 게 많다 그러는데 부여는 뭐가 있을까? 부여 한번 가볼까? 전주 한옥마을 하는데 뭐 한옥마을 한번 쑥 돌아보고 올까? 부산 해운대가 얼마 바뀌었을까? 뭐 목포에 민어회를 먹으러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쪽을 떠나시는 거죠. 그쪽을 떠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 돈이 없어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잠실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대절이 있어요. 그 잠실역에서 새벽 6시 되면 버스가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막 떠나요. 그 떠나는데 당일치기 있잖아요. 당일치기는 엄청나게 쌉니다. 엄청나게 싸요. 그 다음에 1박 2일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이 또 뭐 생각보다 쌉니다. 그 아마 뭐 내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가 이렇게 얘기할 시가 무색할 정도로 무색할 정도로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저렴한 비용으로 가서 밥도 줘요. 밥도 먹고 물론 이제 한 끼는 뭐 사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돌고 오는 거죠. 그렇게 힐링을 하고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아주 조그만 시골 도시를 돌고 돌고 하다가 뭐 유명 관광 도시 뭐 그런 데도 가보고 속초 참 좋아요. 속초를 타고 울진에 가서 굴도 보고 삼척 이쪽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습니다. 포항, 그럼 서쪽에도 목포 참 여수.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또 볼 데가 많잖아요. 뭐 새만금 그쪽도 봐도 되고. 하여튼 뭐 볼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산도 많죠. 뭐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뭐 지리산, 설악산 이렇게 좀 헤비한 느낌을 주지 않는 계룡산, 음, 속리산, 속리산 참 좋습니다. 속리산, 속리산 이런 거 당일치로 갔다 오는 여행 코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속리산 가서 그 속리산은 이렇게 막 산을 막 가파르게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쭉 절을 보고 이렇게 간단하게 내려올 수 있는 무리하지 않게끔 갔다 올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하루 종일 낮잠 잘 때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코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을 조금씩 다니다 보시다면 여행이 이게 참 좋구나. 이게 하루의 어떤 하루 혹은 이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갔다 오는 것이 어떤 내 일상에서의 이탈로 상당히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가는 거죠. 배를 타고 울릉도를 가고.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시야가 좀 넓어지게 됩니다. 나 저 그 대한항공의 그 광고에 나오는 그 수없이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그게 3천 개인가요? 하롱베 3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하롱베를 가고 싶어. 갔다 오시는 거죠. 갔다 왔을 때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보고 오는 거죠. 어? 그다음에 타일랜드. 타일랜드에 그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볼 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좀 막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 뭐 하여튼 동남아도 볼 게 많습니다.
일본, 일본 참 매력적인 곳이에요. 일본은 이 맛집들이 있는데 일본 맛집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어떤 우동 맛집을 갔었어요. 뭐 이게 뭐 100년 이상 되는 집인데 그 비주얼은 아주 별로였습니다. 그냥 우동면에 국물에 이렇게 그 덴푸라라 그러나요? 하나 딱 떠 있어요. 파도 보이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그냥 그 갈색 그 짙은 갈색 국물에 우동과 위에 하나 턱 떠 있는 거 그게 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비주얼이 상당히 떨어지네. 이게 맛있을까? 그냥 뭐 우동면에 그냥 국물만 넣는 것 같네. 그러면서 그 국물을 내가 딱 한 술 떠먹는 순간 제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우동의 맛이었어요. 아, 저는 그 우동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주 조그만 도시에 아주 유명하게 오랜 전통을 가졌던 그 우동집. 뭐 그런 다른 또 유명한 또 라면집. 그러니까 이런 데를 이제 접하고 오시면 이 엄청난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는 것이죠. 타이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멀지 않고 가깝잖아요. 타이완도 참 볼 게 많습니다. 중국어 말할 것도 없고 홍콩, 마카오 뭐 많잖아요. 자, 이런 데를 이제 좀 다니게 되다 보면 이제 유럽을 가게 되고 동유럽, 서유럽, 동유럽, 서유럽 이런 쪽에 이제 여행을 한 뭐 8박 보통 8박 10일 정도 되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가시게 되면 유럽, 동남아, 그다음에 동유럽, 서유럽. 동유럽이 서유럽보다 조금 물가 좀 더 쌉니다. 그래서 호텔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패키지를 자기 수준에 맞는 그런 수준의 패키지를 해서 유럽을 갔다 오고 호주, 미국 갔다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여행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한국의 아주 작은 시골 도시부터 당일치기부터 시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행을 한 번 가고 두 번 갔을 때 여행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렇게 일탈했을 때 참 사람이 편안하고 좋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여행을 자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힐링입니다.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불안장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줍니다. 왜냐? 여행을 한번 이렇게 갔다 왔을 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가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뭐 가면 뭐 여행을 갈까 말까 막 이런 분들이 갑자기 뭐 미국에 뭐 15박 17일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면 녹초돼서 골병 드세요. 본인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을 하나씩 하나씩 간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하나 말씀드릴 것이 그 파울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라는 소설책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양측에 산티아고가 있는데 이 산티아고가 여행을 막 다니면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과 같았다. 그만큼 이 여행은 우리에게 삶에 큰 도움을 준다. 여행은 참 큰 도움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여행에서 이 현재 접하고 있는 어떤 현재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다음 내 상황, 나의 어떤 집, 환경 이런 거에서 일탈을 하게 되잖아요. 일탈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편안한 여행을 쭉 돌면서 정말 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옛날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런 어떤 생각들이 한번 거슬러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청년이 됐을 때 결혼 생활, 자식들과의 어떤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쭉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여행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는 아팠던 기억, 좀 슬펐던 기억, 상처받았던 기억 이런 것을 회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할 때는 좋았던 기억, 즐거웠던 기억, 참으로 가슴 벅찼던 기억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는 거죠. 옛날에 참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이렇게 마음을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가지면서 과거에 정말 좋았던 그런 것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걸 떠오르게 만들어 주는 것이
여행인 거죠. 그래서 여행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한 자기의 어떤 과거에서 행복했던 것, 좋았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본인이 가고 싶었던 곳을 갔을 때. 자, 그리고 여행은 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뭐 심신이 편안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행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으러 가려고 해요. 그래서 사진을 막 찍잖아요. 사진이라도 남겨야 돼.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갑니다. 많은 분들이 뭐 나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그 여행 가서 어떻게 자기를 찾습니까? 어? 그 자기를 찾기 위해서 뭐 여행을 떠났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여행은 무엇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은 물론 무엇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무엇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인가를 버리고 옵니다. 여행을 갔을 때 무언가를 버리고 온다는 거죠. 무엇을 버리는가? 마음에 어떤 있었던 상처, 누구에 대한 어떤 배신감, 혹은 절망감 이런 것들을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버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것들을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행을 갔을 때는 사람의 마인드가 조금 각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그 과거의 좋은 것들만 생각하게 되고 아팠던 기억들, 슬펐던 기억들 이런 것들은 그 여행에서 버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떠날 때 아주 작은 도시에 여행을 가든 관광지를 가든지 간에 여행을 출발하실 때 아, 나는 무엇을 얻을 거야. 나 이번에 가서 무언가 아주 획기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물론 얻는 것도 좋습니다만 무언가를 나는 이번에 버리고 올 거야. 무엇을 버리고 올까? 버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행을 따시면 훨씬 마음이 편하게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뭐 행복이 먼저다 이렇게 그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렇게 도중에 스탑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저는 무엇이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오랜 시간을 하는 것이 버릇입니다. 그래서 전에 사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했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센시티브한 이슈다 보니까 제가 그거는 하다가 말았습니다. 물론 그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의 이메일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센시티브한 이슈였어요. 좀 센시티브한 이슈고 지금은 행복이 먼저다. 행복은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계속 추구해야 될 아주 중요한 팩트이기 때문에 이 방송 계속하고 그다음에 이 방송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메일을 주시고 그다음에 뭐 감사하다는 어떤 그런 말씀해 주셔서 뭐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더라도 조금씩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 뭐 점점 더 좋은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어, 오늘은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얻으려고 여행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버리고 온다. 버리고 온다 생각하시고 여행을 떠나시면 아주 좋은 힐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